자, 김인식 감독 하게 되면 이 명불허전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참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을 뵙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이자연 아나운서가 김인식 KBO 규칙 현 위원장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사의 이력을 살펴보는 칸칸 프로필입니다.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의 주요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47년 5월 1일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60년 배문중학교 2학년 재학 중 투수로 야구부에 입문을 하게 되고요. 1961년 전국중학연식야구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합니다.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 한일은행의 전신인 실업팀 크라운 맥주에 입단을 하게 되고요. 맹활약을 펼치면서 대통령배 실업연맹절에서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올해의 신인왕에 오릅니다. 1967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1969년에는 실업팀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1972년 선수 생활을 27살의 나이로 마감을 합니다. 이듬해인 1973년 모교인 배문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상문고등학교를 거쳐서 1982년부터 4년간은 동국대학교에서 감독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에 전국대학 춘계리그, 전국대학 대통령배 리그 등에서 우승을 하기도 합니다. 1986년에는 해태타이거스 수석 코치 겸 투수 코치로 프로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89년까지 4년간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둡니다. 이후 1990년 창단팀인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을 하면서 본격적인 프로야구 감독 생활을 시작합니다. 1995년부터 9년간은 오비베어스와 두산베어스의 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1995년 그리고 2001년 두 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쥡니다. 2002년에는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2004년부터는 한화이글스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 시련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감독 생활을 이어갑니다.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5년에는 체육훈장, 거상장을 받기도 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김인식 감독의 맹활약은 이어지는데요. 2006년에는 제1회 WBC에서 4강의 기쁨을, 그리고 2009년에도 제2회 WBC에서 준우승의 기쁨을 국민들에게 안겨줍니다. 현재 2011년에는 KBO 규칙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줬던 국민감독 김인식. 그의 아직 끝나지 않은 야구 인생 이야기는 지금부터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의 칸칸 프로필이었습니다. 1960년에 야구 글러브를 손에 끼셨으니까 올해로 벌써 만 50년입니다. 예. 아유. 근데 얼굴로 뵈면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지 않은데 참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자, 이제 저기 김인식 감독이 주신 사진을 통해서 포토 다이어리로 걸어오신 길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자연 씨. 김인식 감독의 포토 다이어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신문 스크랩이 된 것 같은데 국민교 4년 때부터 연습을 했다. 동네에서 뭐 이제 개천가에서 이제 동네와 동네끼리 이제 뭐 그런 경우 네, 있죠. 예. 시합을 하고 예. 그 당시 이제 공을 따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공 따먹기 시합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워낙 좋아하셨습니까? 야구라는 것을? 네, 어릴 때부터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것이 저 성북구 동서문동이에요. 동서문동. 예, 그래서 그 경동고등학교 그 부근이죠. 네, 예. 부근이기 때문에 그때 한참 전성기였거든요. 경동고등학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아 야구를 이제 아무래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랬군요. 그 밑에는 고등학교 1학년 아, 때입니다. 고1.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저 사진이 서울시 창립기념대회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회가 패자 부활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패자로 가서 계속 이기고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때
6경기를 완투를 했어요. 연속? 네, 오.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이미 주전으로. 네. 이야. 그래서 그때 뭐 4강엔 들었지만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감투상을 탄 기억이 있습니다. 네. 투수를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혹시 그 당시 야구팀의 감독이나 선생님 중에 김인식 군 자네는 투수를 하는 게 좋겠다. 누가 이렇게 조금 길잡이 해주신 분이 있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저희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감독을 하시던 분인데 박지환 감독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그 뭐 저를 그냥 야구 선수로 이제 만드신 분이죠. 스승이군요. 예, 예. 예. 박지환 선생. 예. 야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수로서 상도 받고 그러셨다는데 그건 뭐 실력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갖고 중학교 3학년 때 올해 이제 그 연식 야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중학교까지를요. 중학교까지. 예, 예. 그러니까 뭐 1년 조금 지나서 하여간 뭐 올해 선수상을 받았다는 건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박지원 감독님의 예. 그 파워라고 그럴까? 우리 감독님 파워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두각을 예.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군요. 이제 뭐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전국적으로 많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 근데 이제 저 운도 따랐고 그 우리 감독님의 역량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인식 선수 덕분에 배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야구 명문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좀 이재현 씨.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상입니다. 지금 유니폼을 잠시 보십시오. 옛날 유니폼 느낌이 얼른 나죠. 저기 우의 유니폼이 크라운 맥주 때의 그 당시. 예, 네. 그때 유니폼이었고 아마 동두천이나 저거 서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동두천이나 의정부 정도 아닌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8군 리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 8군하고 예. 같이 이제 국내 실업팀하고 이제 네. 경기를 하는 8군 리그라고 이제 칭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저기 트럭이 있는 거 보니까 네. 그쪽에 시합하러 가갖고 가서 찍은 것 예, 같은데요? 그쪽 구장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한인행 유니폼은 그 동대문 야구장. 동대문. 네. 그때 한일은행의 야구 참 잘했거든요. 예. 그때가 그 제일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덕 투수, 나중에 저 신용- 김영특 예, 감독. 예, 신용균, 신용. 그리고 이제 포수의 정병섭, 네. 그리고 이제 1루수의 이제 김웅영, 그 2루수의 성기영, 네. 뭐 이런 쟁쟁한 선수들. 국가대표급이군요. 예, 예. 따지고 보면 1972년 27 나이로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다.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처음에 이제 그 아픔이 오기 시작했을 때는 가령 뭐 내일 70개 정도 던졌을 때부터 다시 이제 아픔이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좀 던질 때는 한 50개로 줄어들죠. 그게 50개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한 3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엔 뭐 팔도 못 들 정도로 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선수로서는 27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어차피 뭐 그 시대니까. 네. 그래도 여기 기록 보니까 배문 모교 감독으로 가셨더라고요. 예. 어유, 그 모교에서 이렇게 좀 와달라고 아마 청을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어린 나이인데 뭐 감독을 꼭 한다 뭐 그런 생각도 없었고. 네. 그래서 뭐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소속은 한일은행 소속으로 예,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있었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도중에 은행도 관두고 네. 이제 뭐 학교로 가서 이제 계속
감독을 하게 된 거죠. 모교에 가서 후배들 야구 지도해 보니까 어땠었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어린 나이에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예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가르쳤던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감독이 그만큼 힘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들 진학 관계, 취직 관계 이런 것도 저 어느 정도 나이 된 분들이 감독을 해갖고 그렇죠. 그걸 다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포토 다이어리 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에 이 감독 활동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가만 있어라 무등 타고 뭘 네. 한 바퀴 도는 거 보니까 우승했을 때 같습니다. 예. 예. 감독으로서 저는 대학 야구팀의 감독으로 우승을 했을 때에 그 뭐랄까요? 자기가 선수로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을 감독으로 이뤘을 때는 오히려 더 기쁨이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그동안 고생 뭐 쭉 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뭐 동고동락해서 하다가 또 막상 저렇게 탁 우승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뭐 운이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82년에 가서 83년도 우승했을 때 그 당시가 83년, 84년, 85년 이제 3년을 우승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83년도 우승했을 때가 동국대학이 2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전체가 네, 그냥 네.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동대문 야구장이 그 동국대하고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금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스크람 짜고서 이제 쭉 이제 우승 이제 그 기분을 이제 쫙 예. 이제 학교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추억에 남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음 포토 다이어리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김인식 씨 해태 코치로 이렇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82년에 시작됐는데 저 해태 코치로 가시게 된 게 80 그러면 6년, 5년 6년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된 거는 그 85년 11월 달에. 동국대학에서 이제 예. 해태 코치로. 예. 그리고 이제 경기는 86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해태 그 당시 감독은 누구셨습니까? 김웅영 감독입니다.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좀 통하는 뭐 그런 사이입니까? 뭐 그렇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밑에 집차에 이제 카퍼레이드인데요. 코치 김인식, 그다음에 코치 박정일. 박정일. 네. 네. 저기가 지금 어디 카퍼레이드입니까? 광주 시내입니까? 네, 아니면 광주 시내 그 광주 충장로 같습니다. 예. 코치로 계시면서 4번인가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셨다고요? 네. 86년부터 이제 89년이죠. 그때 그 김봉현, 김봉현. 김성환, 예, 그때 베스트 멤버네요. 예, 김준환, 김준환. 김일곤, 아주 그다 그 김시트를 KKK 해가지고 예. 그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활약이 컸고 투수로서는요 또. 그 이제 투수가 이제 선동열이가 이제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막 시작할 때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워낙 뭐 선동열이가 좋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이 뭐 상대방을 진짜 압도했죠. 예.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드디어 김인식 감독의 시대가 열립니다. 프로야구에서. 네. 쌍방울 레이더스. 쌍방울 레이더스. 네. 창단 감독이시죠? 네. 저게 1990년. 굉장히 설렜어요. 아. 설렜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해봐야 안다 하는 게 이제 그때 지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전에 4년간 해태 타이거스에서 물론 뭐 감독이 아니고 코치지만 뭐 늘 이기다시피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이기는 거에 젖어 있고 이기다시피 했으니까 이제
경기 때 이기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쭉 들 때하고 예. 이제 쌍방울 내서 또 와갖고 신생팀은 예. 또 다르겠죠. 와서는 뭐 진우 횟수가 많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자책을 뭐 했다가도 그다음에 이제 또 힘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이래 갖고는 또 안 되겠다. 이제 뭐 원기를 내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특히 그 아주 굉장히 그 쓸쓸한 날이 뭐 한 7회쯤부터 비가 슬슬 오는 거예요. 그뭐 이제 뒤집히고 졌어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숙소 들어와서 이제 문을 이제 아파트니까 문을 딱 따고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유니폼 입은 채로.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의 시합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 아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새벽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 따고 들어갈 때가 한 11시, 밤 11시인데 네. 그럼 한 5시간을 잠깐 생각했다고 한 게 5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바둑에서 복귀하듯이 예. 복귀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런 날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후반에 비가 부스부스 오는 날, 그런 날은 더 처량하다. 그 이제 자신 허탈하고 처량하고. 자신이 느끼는 거죠. 예. 예. 자, 다음 포토 다이어리입니다. 네. 저 위에가 이제 95년도에 오비베어스 우승. 밑에는 이제 오비가 이제 두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2001년 한국 시리즈 우승. 벌써 10년 전이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2001년 한국 시리즈 결승전에 붙었던 팀이 삼성 라이온즈. 삼성하고 예. 그때 이제 감독이 김웅영 감독. 그러니까 참 묘한 그 아이러니를 느끼셨겠어요. 몇 승 몇 패였습니까? 그때 두산이. 그때 4승 2패입니다. 참 감격스러웠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이 삼성을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야수들의 전력은 뭐 훨씬 삼성이 우위였죠. 네, 그때 이제 이승엽, 뭐 마혜영이 그런 선수 삼성에 다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공격적인 거 삼성이 훨씬 나니까 저희가 이제 투수도 저희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조금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삼성도 그때 이제 투수가 전체적인 그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쪽 그 투수들이 약하다는 게 스코어가 그때는 많이 났어요. 양쪽이 뭐 10점 이상씩 막 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 역시 그 처음에 염려했던 투수가 좀 약하다 하는 게 그만큼 이제 타력 싸움. 양쪽이 이제 그만큼 공격이 센 거죠. 네. 예. 자, 다음 사진 이전 씨. 네. 2004년에 결국 이제 오비 두산에서 한화 이글스 감독으로 이제 자리를 또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참 안타깝게도 저 사진이 김인식 감독이 전혀 예상치 못한 뇌경색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스트로크를 얻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제 모든 게 다 그만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뭐 한 열흘 지나니까요. 또 뭐 이게 그렇게 큰 병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재활을 한 달을 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도 하나 구단에서 뭐 계속 감독을 하라. 네.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스프링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뭐 다리도 절고 막 이렇게 된 그때는 거죠. 몸 움직이기도 상당히 좀 불편하셨을 텐데. 예, 그래도 뭐 그런 대로 하고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해에 뭐 또 페넌트 레이스를 또 마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럭저럭 그러고 해 나갔어요. 조금 이제 서서히 네. 회복도 되고. 네. 예. 27살의 투수로서 어깨 부상으로 이제 야구 선수로서의 걸 이제 마감하고 지도자로 이제 들어섰다가 결국은 지금부터 7년 전에 그 뇌경색이라고 하는 이제 우측 네. 스트로크로 인해서 이제 뭐 감독이 이 문제가 아니라 야구 인생이 이제 정말 마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걱정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만큼 회복되시고 또 지금 KBO 규칙위원장으로 활동하시고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는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예. 김 감독도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요? 글쎄 뭐 제가 또 지금 그 천승을 하신 분이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두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김웅영 감독이 그 천승을 훨씬 넘었고, 네. 이제 지가 980승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승에 한 20승이 남은 거죠. 그랬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20승만 더 하면 한 천승 대열에 끼는데 그런 생각도 갖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나와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또 편하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야구 팬이나 정규 시청자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른바 제1회 세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바로 국가대표 감독을 네. 그 당시 이제 지금 저 보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죠. 네, 유니폼 입고 계신 저게 2006년 4강 때 모습입니다. 아마 너무나 그 저희들이 열렬히 성원을 보냈고요. 특히 우리 김인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는 데 대해서 건강이 저만큼 회복되고 국가대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입니다. 사실은 뭐 올림픽도 있고 뭐 선수권도 있고 하지만은 그 1회, 2회 그 베이스볼 클래식 참가 지휘봉을 잡은 감독으로서 참 일생을 두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그 감독인데요. 어땠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의 그 1회 때는 참 두려움이 없잖아 많았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고 치른 게 이제 결국 이제 4강으로 끝난 거죠. 예. 예. 2009년에 다시 감독을 맡으면서 WBC 준우승을 했습니다. 2회를 끝나고서는 확 틀려졌어요. 2회 도중에 벌써 그 뭐 상대방들의 그 해설자나 이런 분들 특히 뭐 지금 뭐 MLB 뭐 해설하는 뭐 조 모건 뭐 허샤이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한국의 야구가 야 이런 줄 몰랐다. 그 당신들 연습하는 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와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럴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좀 색다른 게 연습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대우가 틀려지는 거예요.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네. 그 지금 2회 WBC 끝나고 그다음부터 메이저리그 각 구단의 스카우터들이 지금 국내에 고교 야구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뭐 한 두세 명 들어왔던 게 이제 뭐 한 10명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매번. 관중 600만 시대를 네. 돌파했거든요. 네. 80년대 중반에 처음 프로야구에 그 당시 해태 타이거스의 코치로 되셨을 때의 그 관중들의 분위기하고 요즘 분위기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걸 느끼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홈팀의 응원 아닌 다음에 상대방이 응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가령 현대 타이거스가 광주에서 한다. 그러면 상대가 롯데다. 네. 그러면 부산의 롯데 팬이 여기 와서 응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강했군요. 아니죠. 관중들이 놔두지 일방적이고. 않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또 혜태가 부산 가서 시합한다. 네. 근데 혜태 팬이 부산서 응원한다. 일단 맞아요. 뭐 왜 쓰레기통 던지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 당시 관중들끼리도? 예, 예.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막 그런 충돌은 없고 오히려 양쪽 지금은 관중이 이제 다 뭐 지금은 그런 게 싹 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즐기는 분위기 예, 아닌가 싶기도 그래서 하고.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지금은 이제 자기 그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다 입고 와서 그렇죠. 응원하고 예. 그것도 상대방이 응원해도 그냥 뭐 보고 그런, 있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50년 동안 야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런지 네, 이재현 아나운서. 네. 김인식 감독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9회 말 투아웃, 투수 교체. 95년인가요? 95년이요. 한국 시리즈의 그게 몇 차전? 7차전. 7차전이죠. 맨 마지막 네. 7차전이죠. 근데 누가 봐도 9회 말 투아웃에 투수를 바꾼다? 조금 설명을 직접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그 오비베스의 그 에이스라고 하는 김상진 투수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에이스인데 그날도 이제 던지는데 근데 이 선수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뭐 번트 타구나 자기 앞에 오는 타구를 잡아서 일루에 뿌리는 게 폭투가 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일루수 위를 당기는 볼이 많았어요. 잡아서. 오, 예. 근데 그때 투아웃에 3루예요. 상대방이. 주자가? 예, 예. 예.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나오다 순간적으로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명철이라는 투수하고 예. 바꿨어요. 공교롭게도 저것 때문에 혹시 그래갖고 바꿨는데 그 손동일이가 친 게 투수 앞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바운드가 이렇게 좀 센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느리게 이렇게 가는 바람에 아이고 잘 바꿨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무사히 아웃을 시키더라고요. 네. 권명철이가. 그러고 나서 코치들이 그 후에 전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잘 바꿨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뭐 그 흐름에서야 그래서 그 이 투수가 안타를 혹시 맞나 뭘 잘못 던져서 맞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도 투수 앞 땅볼을 염려했는데 그게 그게 딱 또 맞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경기 끝나고 김상진, 권명철이한테 감독으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 할 얘기도 미안하다 그럴 수도 없고 잘했다 그럴 수도 없고. 그 뭐 권명철이한테 잘했다고 했고 김상진은 얘기가 없었어요. 그 예.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승엽 홈런 값이 $200. 그게 이제 WBC 1회 때입니다. 네. 1회 때인데 도쿄돔에 일본하고 예선 결승이죠. 네. 예선 결승인데 그 운동장에서 연습하다가 이승엽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또 웃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야 너 오늘 홈런 치면은 200불 줄게. 내가 이제 그랬습니다. 오. 그랬더니 이승엽이 정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2대1로 지고 쭉 나갔어요. 2대1로 지고 8회에 가서 이제 러너를 하나 놔두고 예. 이승엽이 타석이에요. 근데 이승엽이가 일본에 그 이시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야구르트. 네. 그 투수가 던진 걸 딱 쳐갖고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3대2로 2로 역전. 일단 네. 다시 뒤집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결승점이 됐어요. 그 시합이 3대2로 끝났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재밌는 건 그때 이제 끝나고 감독은 이제
공동 기자회견 뭐 그 장소로 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바삐 움직이는데 이승엽이 막 따라와서 200불 안 줘요? 경기 다 끝났는데. 네. 아니 나는 이제 바삐 다니는데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줘야죠. 그래갖고 아니 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제 줬어요. 네. 줬는데 그걸 옆에서 박찬호가 봤어요. 박찬호가 감독님 승엽이를 왜 줘요? 200불을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절 주셔야죠. 그러니까 너를 왜 주냐? 또 그랬더니 그때 마무리 1회를 했어요. 마무리 네. 투수요. 그렇죠. 박찬호도 잘한 거죠. 잘했죠. 예. 예. 그러니까 왜 이승엽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불을 그 선수들이 그 당시 저보다 연봉이 20배에서 25배 정도 됐어요. 그렇죠. 예. 특히 뭐 이승엽, 박찬호 다 예. 한참 정상이었으니까. 근데 200불 때문에 그냥 박찬호가 또 그거를 왜 승엽이 주냐고. 그래 그렇게 한참 또 웃었어요. 또 선수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한참 거죠. 웃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과연 김인식 감독 말씀은 들었는데 우리 이승엽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홈런을 치고 이제 생각도 하지 안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200불 딱 꺼내주시면서 자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농담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딱 주시는데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모든 감독님을 통틀어서 제가 그렇게 돈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감독님께서 이승엽 선수께서 따라다니셨다고. 아니 그건 이제 제가 그날 조금 예상외로 잘해서 이제 인터뷰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감독님과 이제 같이 가게 됐었거든요. 김인식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농담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감독님에게 죄송스러운 점은 딱 한 가지 있는데 제가 2009년 2회 WBC 때 제가 참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다시 한번 그때 참가를 못하고 같이 감독님과 야구를 같이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감독님 몸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셔서 다시 한번 야구계로 뭐 감독님이 되셨든 다른 보직이 되신 한국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런 홈런으로 일본을 역전으로 이기는 결정적인 3대2의 주인공 이승엽 선수도 생생하게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네요. 저간 이승엽 선수가 바라듯이 우리 김인식 감독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인식 감독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임창용 선수와의 어긋난 사인. 2009년 WC BC 2회 2회 때. 때 결승이죠. 1번하고 예. 10회 연장전에 네. 10회 연장전에 그 1루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2, 3루에 런너가 있고 네. 투아웃에 이치로예요 타자가. 네. WBC 동안에 이제 사인이 감독이 여기를 이 코리아라고 쓰는데 여기를 만졌을 경우에는 볼로 던지는 사인이에요. 예. 약속이. 예, 예. 그래서 그 강민호가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쓰르면서 그래도 이제 혹시나 잘못 볼까 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양쪽을 해서 일로 내보내라 이런 사인인데 그걸 이제 냈는데 사인을 봤다는 거죠. 이제 양상문 투수 코치가. 그게 이제 카트가 되는 거예요. 도중에. 네. 이치로가. 방매. 야, 저 사인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진짜 본 거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 이치로한테 안타를 맞아갖고 2점을 주고 결국 그게 그 이제 결승타가 된 거죠. 예. 그 말에 저희가 점수를 못 나서 끝난 거거든요. 강민호 투수
타구합은 정말 아쉽네요. 한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야. 네. 저로서는 감독으로서는. 그러면서 이제 임창용의 승부욕은 좋지. 그리고 이제 창룡이 이치로하고 한번 험마음이 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막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났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식당에서 창룡이 불렀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인을 못 받다는 게 창룡이가. 그래?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어? 아니 양상문 코치는 분명히 사인을 예. 줬다.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다른 코치들도 다 들은 거죠. 이제 예. 옆에서 거기 있던 선수들도 이제 시합 안 나가는 선수들도 다 들었고. 그래서 아 이게 야구를 하면서 역시 이게 서로 이제 그 만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대표군이 이게 사전에 이런 사인을 내도 염려가 돼서 또 이렇게 손짓까지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 역시 이거 감독 책임이다. 감독이 완전히 뭐 일어나서 빼라 이렇게 그래서 보내라 했으면 되는 걸 그걸 이렇게 됐구나. 그래갖고 다시 한번 야구를 배웠습니다.